중국의 개혁 개방은 농촌과 농업 분야에서 시작됐고 이어서 도시와 공업과 상업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진행 과정은 하향식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되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향식으로 추진되기 이전에 인민들은 지하시장이라던가 농촌에서는 농가별 경지 분할 경작을 몰래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반혁명으로 몰려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지하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상향식 바텀업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밑에서부터 기층으로부터 자생적으로 분출된 인민의 욕구를 수용 포용한 것이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중공 지도층이 선택한 개혁 개방 정책이었고 이후 이 개혁 개방 정책이 성공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지역 발전 동력이 형성되고 분출되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향식 탑다운 발전 모델은 1980년대부터 선전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강 삼각주 지구에서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홍콩, 마카오와 연접한 광동성 그리고 타이완과 마주보고 있는 푸젠성의 화교 및 외국 기업 투자 유치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목표이고 추동력이 되었습니다. 중공은 이 광동성 주강 삼각주 지구에서 경제특구 실험 정책의 결과를 평가한 결과 이 정도면은 대성공이고 순조롭고 이것을 이제 계속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결정하고 전통적으로 중국의 경제 중심지였던 장강 삼각주의 상하이 푸동 신구를 중심으로 장강 삼각주 지구 개발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푸동 신구를 장강을 용트림시키는 용의 용머리로 삼겠다 하는 표현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 푸동 신구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 삼각주 지구가 광동성의 경제 발전을 능가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상하이 이북지방, 산동성이라든가 허베이성, 텐진, 랴오닝성 이런 성 연해지구들인 같은 연해지구인데 왜 우리는 상하이나 광동 주강 삼각주에 비해서 우리는 뭐냐 뭐 이런 의견과 불만이 돌출되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게 텐진이 직할시인데 저장성 그 성하고 비교해서도 이 직할시 텐진 직할시의 1인당 GDP가 저장성의 1인당 GDP보다도 낮게 나오는 통계가 확인되고 하니까 당시 텐진 직할시의 제1석이었던 리뢰이환이 중앙에 강력하게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왜 개혁 개방의 혜택이나 재량권을 광동성과 상하이, 저장, 장수, 장강 삼각주 이쪽에만 주고 우리는 뭐냐 찬밥이냐 우리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면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결과 지정된 게 텐진 비나이 신구고 그와 거의 동시에 같이 진행되는 게 수도인 베이징의 중관촌 지구의 IT 중심 기지로 육성한다 하는 이제 환발해권 그리고 수도권 베이징 수도권 발전 전략이 나오죠. 그리고 이 발전 전략이 또 순조롭게 추진되다가 최근에는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 아니면 연구 과학 기능을 허베이성의 숑안 신구로 이전해서 숑안 신구를 새로운 발전 동력을 분출시키는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지역 발전 전략이 나오죠. 이 숑안 신구가 2017년 4월에 성립합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자기 집권 기간에 내놓은 발전 전략이라 특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숑안 신구. 그래서 어쨌든 이 같은 선전 경제 특구를 대표로 하는 주강 삼각주 또는 푸동 신구와 장강 삼각주 발전 전략, 그 다음에 텐진 비나이 신구, 베이징의 중관촌,
시용환신구 같은 이런 발전 전략들은 중앙에서 입안해서 하향식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하는 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특구의 주요 목표는 해외 자본과 기술 유치가 주요 목표였습니다. 그 전형적 대표적인 사례가 션전 경제특구였죠. 션전은 홍콩과 인접하고 있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를 활용해서 개혁개방 초기에는 해외 화교의 대중국 투자가 오로지 홍콩을 통해서만 가능한 그런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점 후창, 앞에는 점포, 홍콩을 가리키는 거고, 후창, 뒤에는 공장, 션전, 생산기지 션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기지인 션전에서 만든 상품을 홍콩을 통해서 홍콩 내수시장은 물론 전 세계로 수출한다 하는 전략이죠. 전점 후창. 이 같은 중앙정부의 개혁개방 지원 정책과 지리적으로 연접한 홍콩, 그리고 마카오와 연접한 두하이 경제특구의 화교 및 외국기업 투자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추동력이 되도록 형성하고 또 활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향식, 탑다운 방식과 대조되는 지역경제 발전 모델이 자생적 그리고 상향식, 버텀업 발전 모델이고, 이 같은 발전 모델이 전형적인 예가 장수성 남부 수난이라고 합니다. 수난 모델. 이 수난 모델의 특징은 집체 단위의 향진기업 중심으로 발전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장성 동남부의 원조우와 타이조우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 개체 공장 생산과 경영을 기초로 발전한 민영기업 발전 모델로 이것은 원조우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장성 중부에 이우라는 도시가 있죠. 이 이우에서는 상업 발전을 통해서 도시 발전을 추진한다 하는 흥상건시 모델. 이 같은 모델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탑다운 방식과 대조되는 밑에서부터 위로 상향식으로 주민들의 시장과 거래, 그리고 어떤 사유권, 이런 거에 대한 그 욕구가 분출되면서 상향식으로 버텀업 방식으로 발전한 그런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수남 모델의 주요 특징을 보면 개혁개방 이전인 1970년대부터 장수성 남부 수난지구에는 이 농촌지역에서 인민공사 체제하에 생산대가 운영한 4대 기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민공사 체제하에서 주요 생산활동은 물론 농업이죠. 경작이죠. 그래서 집단 농장에 가서 함께 농업 생산활동을 했지만은 농민들이 필요한 생필품이라든가 경공업 용품들을, 소비재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조업들을 인민공사 생산대가 운영한 게 4대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민공사 할 때 4, 생산대, 그래서 4대 기업. 이 4대 기업이 개혁개방 이전에는 자본주의 방식이다, 우파다, 뭐 그런 비난,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개혁개방 이후에는 이렇게 형성 및 축적해온 이 4대 기업 운영 경험이 장강 하류 순환지구 특색의 우세 자원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향진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향진기업의 특징은 촌위원회, 중공중앙이 있고 각 성별로 지방 계층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성위원회, 시위원회, 현위원회, 촌위원회까지 있죠. 가장 기층 단위가 촌위원회. 그 촌위원회의 제1서기라던가 고급 간부들이 그 향진기업의 운영을 맡게 되면서 시장 감각과 경영 감각이 있는 유능한 간부들이 있는 그런 촌에서의 향진기업은 급속한 발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향과 진의 정부가 주도하고 농민 역량에 의지해서 향진기업이 발전했다 하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향진기업의 소유재 구조는 집체경제 위주로 향진기업 소유재가
형성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남 모델이란 용어는 중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페이 샤오통이 1983년에 출간한 자신의 저서 소도시 재탐색이란 그 책에서 수난 지방에서 농촌 경제 발전 방면에서 특이한 방법을 창출해냈다는 견해를 제시했고 그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쑤성 남부지구는 즉 수난지구는 장강 하류역 삼각주지구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고 중국 최대의 경제 중심인 상하이시와 접하고 있고 근대 중국 민족 자본주의 공업 및 상업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수저우, 우시, 창저우 등의 중대형 공업도시들이 있고 농민과 대중공업도시의 산업 노동자들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경제 및 기술 효과를 흡수하는 능력이 매우 강한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오문화, 그러니까 삼국지의 위촉오가 있죠. 그 오문화에 속하며 경물치지, 어떤 사물을 볼 때 실질적인 이치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매우 실용적인 정신입니다. 실사구시에 근접하는 그런 경물치지를 중시하고 그리고 실업을 주로 하고 상업 무역을 보로한다는, 그래서 슈이의 웨이주, 샹마오 웨이부 이런 사상으로 대표되는 실용주의 정신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계획경제 시기부터 인민공사가 집체경제로 4대 기업을 운영해온 전통이 항진기업 발전을 위한 배경과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난지구의 향진기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또 유명한 말이 있죠. 토지는 떠나되 농촌은 떠나지 않고 공장에 들어가지만 도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토지는 떠나되 농촌은 떠나지 않고를 리투 분리샹, 그리고 진창 부진청, 여기서 청은 청슈, 도시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공장에는 들어가나 진창, 부진청, 도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게 이 향진기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의 농민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업이 아닌 2차 산업인 공업에 종사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2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점점 높아지니까 이제 농업 토지를 떠나죠. 향은 떠나질 않겠죠. 농촌에 있는 공장에서 제조, 2차 산업, 공업에 종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형성된 수난 모델이 2000년대에 진입한 이후에는 이 향진기업이 외형이 커지고 발전하면서 전통적 수난 모델에서 신수난 모델 단계로 진입합니다. 수난지구의 8만 5천여 개 향진기업 중에 93.2%가 집체경제에서 벗어나서 개인기업 또는 재산권 관계가 보다 분명한 주식제 기업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수난 모델이 신수난 모델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살펴볼 게 원조우 모델입니다. 이 원조우 모델은 저장성 남부 항구 도시인 원조우에서 가정수공업과 가정경영을 기초로 하고 광대한 구매 판매자를 주축으로 하고 전문 시장을 선두로 발전합니다. 원래 원조우는 경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그 지역 인민들이 식량을 자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조우 인민들은 전통적으로 전국을 돌면서 상업활동을 주로 했던 그런 게 이 지방 인민들의 생존 방식의 특징이었죠. 그러던 것이 중화인민공화국 정권이 출범하고 개혁개방 이전까지 억눌렸던 상업활동이 개혁개방 이후에 허용되면서 상업과 또 이제 팔아야 될 물건들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짝퉁 그냥 거칠게 조잡하게 만들어낸 게 이 원조우 민영기업 모델입니다. 원조우역에 가보면은 좀 상징적이죠. 원조우 사람들이 어떤 이동을 상징하는 그런 시설이라 제가 직접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원조우의 발전 과정과 원조우 모델은 보편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입지 결정론에 대한
상반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혁개방 이전 시기의 원조우는 통상적 의미의 입지 조건상의 우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장성 남부에 위치하고 3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나머지 한 면은 또 바다에 임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 내의 크고 또는 중간 도시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과 거리도 매우 멀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많고 경작할 토지 자원은 부족해서 1인당 경지 면적이 반무 약 333제곱미터 정도 되죠. 반무에도 못 미쳤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반시설 조건도 열악했고 특히 교통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같이 열악한 생존 조건으로 인해 원조 사람들은 일찍이 전통적으로 외지로 나가서 주로 상업에 종사하며 생업을 도모하는 전통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원조우는 수공업이 발달한 상업, 무역 도시였고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과 공리주의 문화 전통을 계승해온 도시였습니다. 남송 시기에는 원조우에서 영가학파가 태동했습니다. 이 영가학파의 특징은 경세치용을 강조했죠. 그리고 의와 리를 동시에 고려하고 상업을 통해서 공업을 도운다. 이리 빙쥐, 통상회공, 그런 학풍과 주장이 나온 그런 지방입니다.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지역이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출범 이후 개혁개방 이전 시기에는 이 같은 특성의 원조우 경제는 지령성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침체되었죠. 그러나 개혁개방이 선언된 후에는, 즉 1980년대 이후에는 이 같은 원조우 사람들의 특유의 상업문화 전통이 지역경제 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전통적인 원조우의 조그만 공장, 수공업체 모습입니다. 이러한 원조우 모델의 발전 과정 중 드러난 대표적인 문제들을 개략적으로 보면은 생산품의 품질 불량, 상품의 그 품질이 막 불량하고 짝퉁, 요즘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런 그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리고 공공기관 납품이나 대량 구매자에 대한 뇌물 수수, 리베이트, 중국어로는 페이커, 시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외에도 가정 단위 기업에서 출발한 사형 개체 기업이므로 기업 규모가 작고 기술 수준이 낮고 현대적 기업 관리 개념과 기업 기술 개발 능력이 결여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원래의 가정공업에서 현대식 주식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일정 규모의 자본 규모를 갖추었고 대규모 자본 축적을 바탕으로 투자 능력이 급속하게 강화되었죠. 최근에는 중국 내의 부동산 투자를 주도하고 차오팡이라고 그러죠. 부동산을 볶는다, 투기한다는 뜻이죠. 차오팡. 주식 투자하는 건 차오구 그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원조우가 원래 상인 정신과 개혁개방 이후에 허용된 그 상업 그 조건을 활용해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죠. 원조우 상인 그럼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화교의 거의 90% 정도가 원조우 출신들입니다. 새로 원조우 고향 후배가 오면은 그 후배가 자립할 때까지 키워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후배에게 네가 받은 도움을 그 다음 네 후배가 왔을 때 똑같이 베풀어라 하는 게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재미있게 들었던 얘기가 원조 상인들의 자녀 교육관입니다. 원조 딸9반 상인들은 제일 걱정하는 게 자기 자식이 아버지 저는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학을 가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고 걱정한답니다. 우리 문화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경세치용하고 전통적인 그 가치관, 사상하고도 연관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승계받아서 발전시키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러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딱 아는 겁니다. 그래서 원조에는 대학도 없어요. 원조우 대학하고 몇 개, 그 인구가 1000만이 넘는 도시에 대학이 몇 개 없습니다. 원조우 다쉐라고 원조우 대학
지금 대표적인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총장도 제가 절강대학에 근무할 때 보면은 우리 그 경제학원 동료 교수가 거기 가서 총장 노릇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 게 이 원조라는 이 도시의 특징입니다. 다음에 이우 모델입니다. 이우는 저장성 중부의 내륙 도시인데 개혁 개방 이후에 정책 환경 변화와 함께 그간 억눌려 왔던 이 지역 인민들의 상인 정신이 돌출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향식으로 버텀업으로 분출되는 인민들의 욕구에 이웃시 정부, 지방 정부가 부응해서 정책 개혁과 지원을 통해서 상업을 발흥시켜 도시를 건설한다는 흥상건식의 상향식 도시 및 지역경제 발전 모델을 형성,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이 이웃시는 저장성 중부 내륙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진화시 관할 형급시입니다. 그러니까 진화시는 지구급 도시라고 해서 지급 도시라고 우리가 하고 그 지구급 도시 밑에 있는 형급 도시에 속합니다. 중국의 도시들을 그냥 똑같이 이웃시, 진화시 그래서 같은 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진화시, 항조시, 방금 얘기한 원조시 이런 시들은 지급시입니다. 지구급 도시고 거기에 어떤 큰 구, 무슨 구가 있지 않습니까? 시 밑에 구 그리고 교외지구에 있는 형급시들은 구와 같은 행정 층차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우는 어쨌든 현급시이고 저장성 중부의 진화, 이우, 진화가 물론 상급, 지구급시이긴 하지만 이우가 워낙 요즘 흥상건시 모델을 중심으로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진화와 이우를 하나의 도시 연계권으로 묶고 그 다음에 북부의 항조, 저장성의 수도죠. 항조, 동부의 닝보, 대표적인 항구 도시죠. 그 다음에 남부의 원조와 함께 저장성 4대 지역 중심 도시로 꼽습니다. 진화는 사실 그렇게 별로 돌출되는 게 없는 지방 도시이긴 한데 이우를 포함하고 있어서 진화, 이우가 같이 저장성을 대표하는 4대 지역 중심 도시로 꼽히는 것이죠. 2017년 말에 이우시는 중국 소상품성을 핵심으로 10여 개 전문 시장과 30여 개의 전문 거리 시장을 축으로 하고 운수, 재산권, 노동력 등 요소 시장과 서로 연계된 거대한 시장 네트워크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우는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국가급 종합개혁시험지구가 설치된 현급 시입니다. 이우 국제상업무역도시는 중국의 국가여유국으로부터 중국에서 최초로 4A, A 4개급 쇼핑 관광지로 지정되었고 또한 세계 최대 소상품 집산 중심, 연합국과 세계은행 등 국제권익기구에 의해 세계 제1시장으로 확정받았고 중국 정부가 지정한 제1기 국가신용도시화 종합시험지구 이우시의 시장, 제가 이우시에 방문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최근에 건설된 제4기 국제종합무역성의 외부 모습과 내부 모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